네, 여러분 작년 이맘때 전국을 정말 들썩이게 만들었던 아주 끔찍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한 아이가 학교에 오질 않자 이제 경찰이 그 소재 파악에 나섰던 거죠. 알고 봤더니 집에서 학대를 당하다가 숨졌던 바로 그런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게다가 그 친엄마가 그랬던 거여서 또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충격을 빠지셨는데요. 네, 우리가 취약 시즌을 맞아서 가정폭력, 아동학대의 현주소는 어떻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건 없는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예,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들어볼 텐데요. 이분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최경덕 여성보호계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사건, 예. 많은 분들이 또 기억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정말로 끔찍하잖아요, 그죠? 예. 1년이 지났습니다. 예.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작년 이맘때 그 인천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네. 아동들이 이제 학대를 당해서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많이 생겼고요. 네.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이제 당국에서 전국에 걸쳐서 이제 장기 결석 아동이나 미취학 아동, 또 중등 고등, 또 의료 접종 기록이 장기가 넘는 0세부터 3세까지 전소서를 다 했어요. 그래서 네. 경남 지역에도 이제 소재가 이제 확인 안 되어서 그런 아동을 이제 전담팀을 꾸려서 소재 파악을 했었고요. 네네. 대부분은 발견이 되었는데 이제 경남 고성이었죠, 작년 이맘때. 네. 이제 물론 뭐 주민등록상이 이제 고성으로 돼 있었고 실질적으로 발생한 건 경기도 용인 지역이었는데 예. 친모가 이제 아동이 이제 말을 듣지 않고 가구를 자꾸 이렇게 흠집낸다는 이유로 애를 때려서 이제 사망이 이르렀는데 그거를 이제 경기도 용인의 야산에 이제 안매장을 해서 네.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이제 범행 일체를 자백받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참 대단히 안타깝고 가슴 아픈 네. 사건이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잔인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사건이 말씀하셨듯이 장기 결석 아동을 조사하면서 이 세상에 드러난 건데 그 이후에 그런 아동에 대한 조사가 좀 더 꼼꼼하게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뭔가 변화는 없나요? 예, 이제 경찰에서는 이제 일단은 그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이제 시급한 문제라서 네. 그 학대 전담 경찰관, 네. APO라고 합니다. 안티 어비스 폴리스 오피서라고 하는데 학대 전담 경찰관 중심으로 예방 또 인프라 구축, 지역사회 협업 그리고 이제 그 수사, 검거 또 사후의 지원에 이르기까지 이제 업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교육부에서도 이제 장기 결석 아동이 한 7일 이상 그 결석을 하게 되면 소조사를 거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소재가 발견이 안 되면 경찰에 네. 수사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 네네. 이제 작년을 계기로 이제 각 경찰서마다 여청 수사팀이 또 이렇게 발족을 해서 아동 학대 문제는 그 다른 범죄보다는 상당히 그 엄정하고 또 신속함에 좀 그래야죠. 예, 예. 그렇게 그 대응을 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여전히 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이제 그 장기 결석하는 아이가 있다 예. 보니까 그때 어떻게 소재 파악을 하다 보니 예.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입학 시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학교 일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 소재를 파악해서 직접 교육청에 그럼 얘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라든가 예. 이런 걸 이제 경찰 쪽에 이제 넘기는 건가요?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예. 이런 체계가 이제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매뉴얼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예. 그 학생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초등 입학 대상자 중에 예비 소집에 이제 23명이 이제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다 전원 확인이 되었고요. 이제 네네. 3월 초가 되면 입학을 할 건데 입학을 하지 않거나 안 그러면 그 기존 초등 재학생이라 하더라도 중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7일 이상 그 결석을 하게 되면 네. 그 경찰이 이제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 수사를 그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학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저희들이 그간에 이제 범죄행위라는 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많이 그 온오프로스 라인상으로 많이 홍보를 좀 홍보를 많이 했는데 하셨죠. 이 신고가 이제 들어온 경우에 예. 우리 전담경찰관이나 전담부서에서 아동학대는 상당히 그 민감하고 예. 빨리 이제 조치를 해줘야 될 부분이라서 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확실히 좀 체계가 좀 잡혔네요. 예, 그게 아무래도 좀 다행인 것 이제 같습니다. 경찰력이 들어가면 이제 사회 현상에 좀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 네, 대표적으로 네. 학교 폭력도 학교 전담 경찰 제도를 통해서 많이 안정화가 되었고요. 네, 네. 그래 특히 저희들 그 경남 경찰청 여성 청소년과는 실종, 뭐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 폭력, 그 청소년 그 가출소년 보호에 이르기까지 네, 네. 비교적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전방위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 한 4년 정도 되었어요. 예. 그 이제 과가 만들어지고 인력이 많이 늘면서 예, 예. 전체적으로는 조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전보다 좀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좀 다행인 것 같고요. 다시 큰 틀에서 좀 짚어보게 되면 최근 1년간을 좀 보죠. 그러니까 가정폭력이라든가 아니면 이 뭐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신고 건수 예. 늘지 말아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황은?
가정폭력이 절도 사건하고 이제 가정폭력이 112 신고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 2016년에는 13,995건, 그리고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온 게 한 674건이 이제 접수가 되었었는데요. 네. 이건 저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은 이유가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방치할 경우에 예. 폭력의 정도가 심해져서 이제 중상이 내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렇죠. 상당히 그 위험한 사건이라서 신고를 해달라. 특히 그 피해를 당하는 부녀자가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이웃에서 좀 소란이거나 시끄러운 거나 목격을 하면 112를 좀 신고해달라고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많이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신고 건수가 이제 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현장에 이제 근거를 현행범 체포하는 건수가 이제 비교적 가정폭력 사건 중에서 예. 사안이 크다 볼 수 있는데 그 사건은 2015년보다 한 800건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가정폭력 아동학대 신고는 그 주변에서 예. 많이 신고를 해주셔야 이제 근절할 수 있는 그런 테마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신고 건수가 는다는 얘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라고 보다는 그보다는. 이전보다는 늘었다는 보다는 그렇죠. 또 오히려 수명 위로 신고하는 올라와야지. 정신이 네. 맞습니다. 그죠? 그게 과거에도 더 이제 좋아진다. 가정폭력, 아동학대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게 네. 사회 사각지대에 이제 묻혀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근데 우리 그거를 가정일에 왜 끼어드냐는 식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요. 예, 예. 이게 많이 알려져야지 개선도 될 거고요. 그 가정폭력 이제 신고를 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가장 큰 그 부분이 반드시 112 신고 들어오면 현장에 그 신고 피해자의 안전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것만 되면 이제 큰 사건을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현장에서 그거를 방해하는 사람은 사법 처리를 할 수도 있고 네. 불응할 경우에 저희들이 유형력을 행사합니다. 그게 법적인 이제 제도 잔치가 이제 받쳐지면서 네, 네. 현장의 경찰관이 문을 안 열어주면 강제로 부셔서라도 뭐 신고자의 안전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혹시 뭐 최근에도 우리 지역에서 이런 예. 강력 아동학대 사건 있었을까요? 가정폭력으로 이제 부녀자가 사망한 사건이 창원에 얼마 전에 있었고요. 이제 소송자 간에 네. 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아동학대는 최근에 이제 경남에는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경기도 안산에서 이제 지난 2월 18일 날, 계모가 이제 아들을 예, 배를 그 사건 때렸을 때, 봤습니다. 배를 때렸죠. 옷구리로 네. 때리고 네. 배를 때려서 이제 사망한 사건이 생겼는데, 너무 끔찍해요, 진짜. 정말 뭐 다른 모든 살인 사건이 정말 안타깝습니다만은 예, 예. 사회적 약자, 장애인이나 노인분이나 특히 아동 피지도 못하는 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런 사건을 보면 정말 경찰관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참담한 마음을 갖게 마련입니다. 있어서 안 될 일들이죠. 예, 그리고 그럼요. 저는 참 이해도 안 되고 궁금한 게 예. 어떻게 자기 아이를 그렇게 학대할 수 있을까? 예. 그 학대 그게, 그것도 네.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요. 막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의 어떤 예. 학대라는 게 도대체 진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지금 묻지마 폭행, 뭐 작년에도 서울 강남역에서 여성이 이제 살해를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예. 좀 분노 조절이 좀 안 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요.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거나. 예, 이제 경찰이 물론 사건 수사를 잘해서 근거를 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가치입니다만은 지역 사회가 조금 이렇게 정서적으로 또 이제 이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예. 도움해 주면 사람이 이제 좀 벼랑 끝에 몰린다 할까요? 그런 사람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이제 네. 그런 이제 줄을 거예요. 근데 아동 학대 같은 경우에도 뭐 대부분이 이제 말을 듣지 않아서 또 이제 뭐 경제적인 동기 뭐 핵가족화에 대한 그 가족 해체 여러 가지 원인에서 알코올도 그 중에 한 문제로 삼을 그렇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건 집안일이다. 뭐 참견하지 마라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범위 일단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 간에 가족 구성 간에 이제 경제적 또 재산적 그다음에 신체적, 정서적 이런 네. 폭력 행위가 모든 범죄에 포섭이 되고 있고요.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넓습니다. 아동을 뭐 신체적으로 이제 때리는 경우는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네, 네. 성적인 학대 그리고 그 정서적. 방임, 또 네. 정서적으로 욕설이나 이제 그렇죠. 협박하는 경우도 해당이. 네, 네. 특히 이제 학교를 초등, 중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의무 교육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집에서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에 교육적 방임까지 네. 좀 폭넓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외국에서는 우리 보도에서 보면 아동 학대한 가해자에게 처벌을 아주 세게 이렇게 내리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저는 있는지. 이건 정말 강력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죠? 가정폭력 그 특례법이 이제 신설이 돼서 특례라는 거는 다른 사안보다 특별히 좀 취급한다는 그런 이렇게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아동학대 특례법이 신설돼서 이제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그 유기징역과 이제 사형 등 그리고 이제 중상에는 3년 이상으로 이제 저가 이제 3년 5년인 거죠. 최저가 그래서 3년으로. 외국에는 30년 징역형을 부과하는 맞습니다. 사례가 이제 폭넓게 돼 있고요. 네, 네. 그 처벌 형법은 조금 이제 강화된 형태로 저희들이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동은 정말 근데 약하디 약한데. 그럼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이제 사건이 끝났어요. 그럼 아이가 또 돌아갈 곳은 집이잖아요. 맞습니다. 사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이제 사회복지하고 좀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예. 일단 인프라를 구축하고 예방하고 또 우리 도민 주민분들한테 이 범죄행위라는 거를 홍보하는 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예. 수사를 해서 범인은 근거를 하지만 그 피해자의 피해 여성 아동 학생에 대해서 사후 관리하고 이제 그 지원해주고 빨리 회복시키는 게 네. 방점이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뭐 보호시설의 이제 수용이라든지 뭐 그 정신 신체 치료 그다음에 상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많이 확충돼야 되는 여러 가지 파트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예산이 좀 들어가는 부분인데 예. 앞으로 계속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폭력이 집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뭐 주변 사람들이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의 징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예, 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폭력을 당하거나 뭐 이제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경우에 조금 다르겠죠. 애가 이제 말수가 줄어든지 우울하다라든지 예. 안 그러면 멍자국이 많다라든지 안 그러면 집에서 장기간 보이지 않는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 이제 아동 학대나 아동이 안 그러면 그 지나치게 이제 겁을 먹고 있다라든지 행동이 부자연스럽다라든지 자꾸 잘 놀란다라든지 이런 정서적인 부분을 일단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 지금 바로 아파트 같은 경우 이웃 바로 앞집 같은 경우도 잘 모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주변에 사람이 장기간 보이지 않는데도 이렇게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좀 더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서 좀 신고를 해주신다면 네. 또 거기에 대해서 관찰해 주신다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의 집 아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칠 게 아니고 좀 그렇습니다. 이상하다 싶으면 이렇게 좀 물어보는 어른들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인천 지역이었죠. 11세 소녀가 15km 나가는 소녀가 맞아요. 가스배관 타고 내려와서 예. 슈퍼에 가서 빵을 허겁지겁 먹은 게 사실은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예. 그게 이제 최초의 사건이었어요. 작년에 이제 예, 커지기 전에. 예. 그리고 나서 애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사망을 했었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전조사가 전국적으로 다 걸쳐서 네네. 정말 그 미제 사건이나 영혼이 묻힐 뻔한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바쁜 시간 내주셨는데 예. 이제 예.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실 말씀이 예, 있으시다면요. 조금 못하신 말씀이라든가. 예, 저희들 여성 청소년과는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고 케어해주고 또 신속히 인권을 지키며 수사를 진행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경찰의 역할이 물론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지역 사회에서 협업해서 경남 지역이 비교적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안전한 지역으로 분류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여전히 갈 길이 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력에 보태어서 여러 가지 NGO 단체나 지자체, 교육청 많은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약자는 정상인에 비해서 좀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케어해주고 지지해주면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좀 많이 좋아질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경남경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우리 이웃들의 상황을 그래도 우리 같은 이웃 사촌이니까요. 네. 이제 늘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습니다. 돌아도 보고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예. 보고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관심 갖고 좀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그러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사전에 좀 예방될 수 있도록. 제일 큰 적이 우리의 무관심. 예, 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경남지방경찰청의 최경덕 여성보호계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